안녕하세요. 현생 리뷰 정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확신의 귀염상, 귀염둥이 박사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염둥이 박사님.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의 현생을 만나보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이제 저처럼 아주 뜨거우면서 청량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와,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7월이니까 이제 여름 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 봐요? 맞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주 바다와 관련된 오. 현생이에요. 최근에 몇 년 사이 제주 바다가 좀 예전보다 훨씬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 뭐 들어보셨죠? 아, 네. 뜨거워지고 있다는 게 핫하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점점 더 바다의 온도가 높아가고 있다. 수온이 네.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요, 올해도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이 네. 예상된다고 해서, 와, 이 제주는 또 바다가 삶의 터전인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만저만한 걱정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을 좀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변화하는 제주바다, 특히 뜨거워지는 제주바다를 너무나 걱정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죠?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또 제주바다의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 연구원분들의 현생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어딜까요? 아열대 수산연구소.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생 리뷰 주인공인가 봐요, 이 두 분. 일부만 좀 떠서 빛깔이 높겠지. 아까 그 액체가 뭘까요? 저 문과라서 어려워요, 저런 거는. 뭔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따르고 계시는데.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열대수산연구소는 이제 변화하는 해양 환경에 맞춰서 자원, 환경, 그리고 양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 어류양식 시험장은 그 중에서 양식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 지금은 이제 고수온 대응 어종에 대한 양식 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많이 나왔네요. 뭐가 많이 나왔다는 게 뭘? 그럼 이렇게 보기에도 많아요. 네. 저희가 지금 사육 관리하고 있는 어종인 벤자리라는 어종의 그 수정란을 이렇게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루 동안 수정란을 얼마나 생산했는지랑, 그리고 지금 얼마나 전반적인 난질 상태, 그리고 부상, 얼마나 수정이 잘 됐는지 정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알이 살아있는 알들은 다 이렇게 위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부상하고 있는 알들이 양이 많잖아요. 밑에 이제 가라앉은 알들은 죽은 알들이거든요. 살아있는 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지금 난의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이 물고기가 벤자리라는 어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고기 수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쵸, 많은데 그쵸. 하필 왜 벤자리를 연구하는 걸까요? 벤자리는 사실 제주 특산 품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2021년부터 양식 기반 연구를 수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벤자리가 고수온 그리고 저염분, 이렇게 환경 내성에 좀 강한 품종이라고 이제 결과가 도출이 돼서 환경이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응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저희가 신규 양식 품종으로 좀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다양한 그런 여러 지역에서 지금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고수온에 강한 품종을 연구하고 계시는 거네요. 제주바다가 뜨거워지고 있으니까요. 네. 넣은 거는 이 사료 바꿨나? 아니요, 지금은 똑같이 4, 5, 6 같이 주고 있을 겁니다. 가끔 줘볼까? 예. 이 친구는 쌀이가 크지 않네요. 그러게요. 아까 보셨던 그 수정란을 저희가 연구를 위해서 종자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종자 생산동으로 지금 벤자리를 종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 있는 개체들은 수정란에서 이제 부화를 기준으로 70일 된 개체들이고요. 지금 이제 잘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이었죠. 사이즈가 크지 않네요. 네. 얘들 그래도 이제 가축화가 돼서 이제 밥 주면 오거든요. 사람 오면 밥 달라고. 못 모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커가지고. 그렇죠. 뭐 사람이나 뭐 동물은 똑같아요. 먹일 줄 사람은 당연히 알아보죠. 신기해요, 이런 거 그렇죠. 보면. 네. 다 배고픕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또 물고기들이라서 연구를 위해서 신경 쓸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종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종의 어생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시기거든요. 저희가 수질이나 수온 등에 대한 환경 요인을 최대한 적절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단계에 필요한 먹이를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종자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키우고 있는 이 벤자리는 지금 제주 육상 양식장에 고수온 때문에 넙치나 다른 어종을 키우기 조금 힘든 그런 환경을 지닌 어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곧 아마 빠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는 양식장으로 분양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까 벤자리와는 또 다른 어종인 것 같은데요? 흑점줄 정갱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식을 하고 있지 않는 품종이고,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이 수입산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환경에서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기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목표는 이제 이 개체로부터 수정란을 받아서 우리나라 양식 품종으로 좀 전환을 해볼까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커주는 게 연구에 많이 도움이 돼서 이렇게 잘 먹는 모습 보면 저희도 좀 뿌듯하죠. 더 먹이고도 싶고. 매일 이렇게 수정하니까 떠가면서 혹시 알을 낳나 보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근데 그때 있잖아. 작년에 그 시기가 맞나 싶기도 하고. 그때는 그래도 생태소 조직 상태가 그렇죠. 네. 괜찮았거든. 이렇게 새로운 어종을 양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생각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것도 개발해내고 그걸 또 키워내고요. 새로운 품종 연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양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새로운 품종을 연구를 하다 보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먼저 자연 상태에서 포획을 해서 연구소 내에서 잘 서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는 것부터 시작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연구조차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이제 첫 발을 들이는 것부터 많이 힘들고 그래서 하나의 어종을 양식 품종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변화하는 해양 환경을 이제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슈가 되었었던 거는 이제 고수온, 수온 상승의 문제가 지금까지 대두가 돼 왔었고 아마 향후 미래에서도 아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산업 쪽에서 어업 관련 쪽에서는 이제 어업되는 종의 분포나 어획량이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이 양식의 관점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사육하던 뭐 강어나 우럭 같은 원래 기존 양식 어류들이 이제 변화하는 환경에 버티질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까지 생겨서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뭐 벤자리나 흑점줄 정갱이나 제빵어 등 고수온에 비교적 적응성이 강한 어류에 대한 양식 필요성이 조금 더 대두될 것 같아 보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이 물고기 생선들 뒤에 박사님들의 고군분투하는 이 현생이 담겨 있었군요. 제가 어쩐지 오늘 이 은갈치색 옷을 입고 싶더라니 다 이유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오늘 이 VCR을 보니까 와, 양식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최근 몇 년간 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집단 폐사 문제가 뉴스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참 저도 막 걱정인데 네. 사실 식탁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먹었던 그 어종들이 이제 맞아요. 바뀌어야 되니까 개인적으로는 슬프기도 한데요. 제주의 고수온 발생 일수가 2020년에는 22일 정도였는데
4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2024년에는 71일까지 늘어났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일수가 늘어날수록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4년 만에 일수가 뭐 3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 고수원 문제는 한두 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문제이자 과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2024년이 가장 오랫동안 고수원이 이어진 해였는데 네. 그 어가의 피해가 막심하죠. 도내 양식장이 78곳에서 광어, 뭐를 비롯한 많은 어종들이 221만 5천 마리가 폐사를 했다고 하고요. 와. 그 피해액이 53억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너무 크다, 심각하다. 그 자식처럼 네. 키워온 물고기들이 맞습니다. 고수원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220마리가 이상이니까요. 와, 그러니까 네. 실제로 뭐 수온이 1도만 올라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다면서요? 지난 2015년 약 17.2도에서 2024년 약 18.74도로 이제 와. 10년 동안 1.5도 좀 상승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1도라고 하면 이거 뭐 작은 변화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러게요. 수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데 1도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물고기들은 이제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이 변온 동물이어서 이 바닷물 온도 변화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온이 오르게 되면 물속의 산소량이 줄어들거든요. 산소량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 성장과 번식에 큰 영향을 받고 또 심한 경우에는 집단 폐사로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게다가 지난 여름이었죠. 제주 바다의 수온이 30도 가까이 네.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제주 바다에 털을 잡고 살던 물고기들한테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 거죠. 저도 사우나를 가지만 30도 이상 물은 뜨겁죠? 예, 어르신 분들 뜨겁습니다. 물고기들한테 정말 물고기들은 더 뜨겁게 힘든 예,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고수온의 영향이 이제 양식장 피해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제주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의 종류 자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제 열대 아열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푸르누산 관 해파리, 이른바 파란 해파리가 네. 제주 연안 곳곳에서 발견돼서 화제가 됐는데, 그리고 올해는 또 다른 생물이 이슈가 됐습니다. 바로 청색꽃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SNS에서 이 청색꽃게 잡으러 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밤에 네. 제주 바다에서 청색꽃게를 잡을 수 있다고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예, 저도 이 인증샷만 보고 여기 많이 나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생꽃게가 어떻게 제주까지 오겠겠는지 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최근에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 수산연구소에서 청색꽃게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 잡으러 오셨어요? 아, 청개 잡으러 왔어요. 조금 잡으셨어요? 지금 2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이고, 잡았어? 어머! 이렇게 잡았나 봐요.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 잘못하면 찔려요. 이렇게 나와서 다들 이제 해루질로 청색꽃게를 잡는 거잖아요. 제법 많이 잡았네요. 서서히 해가 지고 있네요. 이렇게 야간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해루질로 청색꽃게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외래종이어서 해루질을 해도 되는데 이제 야간에는 좀 어두우니까 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청색꽃게가 어떻게 제주에 오게 된 건지도 궁금한데요. 아, 여기 청색꽃게를 팔아요. 이 안에서. 아, 새와 오일장이요. 네, 저는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수산연구소의 윤병일 연구사라고 합니다. 제주 연안에 있는 주요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생물학적, 자원생물학적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리가 많이 들어왔네. 먹장어들도 많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청새꽃게는 얼마나 정도 잡았었어요, 오늘은? 요거는 소백군이 와도 내가 안 팔고 숨겨놨어. 이거 저렇게 요런 게가 저희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왔을 때. 그래서 암깨가 많이 필요해요. 일단 한번 무게, 이게 지금 키로에 지금 올해도 똑같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와서? 키로에 2만 원이야? 거기서 안 잡히니까. 안 잡히니까 또 이제 그렇게 시세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나 보네요. 저번에는 만 원이었다가 이제 2만 원씩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저희 무게랑 좀 해가지고 좀 저희가 샘플링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이 샘플들은 이번에 해서 가지고 가서 저희 이제 생물학적 분석, 측정이나 어떤 해부 같은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좀 더 뭐 주변 시장 다른 곳에서도 판매하는지는 확인을 해볼 부분이고, 판매한다면 단가 정도나 그 금액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경제성으로 보려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직접 오일장에서 구매도 하고 또 시장 조사를 그쵸. 하는 건가 봐요. 사실 이 연구가 좀 초기 연구다 보니까 맨 땅에 부딪히기 정도로 해서 직접 발벗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직접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샘플을 구매하시는지는 몰랐어요. 누군가가 뭐 샘플 갖다 주지 않을까, 쉽게 얻어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직접 발품을 파는군요. 그러니까 청색꽃게가 옛날부터 잡혔나요? 아니요, 옛날부터는 안 잡히고 요 한 2, 3년 전에 잡혔는데 아마 이게 겨울철에는 안 잡히고 더운 때만 뭐 어디서 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참 이상하게도 좀 잡히네요. 청새꽃게는 사실 이제 인도양이나 그리고 스리랑카 해역부터 이제 서태평양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잡히고 또 활로로 판매가 되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작년부터 제주 연안에 이제 청새꽃게에 대한 어획량이 보도되면서 많은 양의 청새꽃게가 나와서 현재는 제주 연안에서도 청새꽃게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꽃게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밝혀봐야겠지만, 이제 해류를 타고 들어오거나 선박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지만, 자세한 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제 뭐 샘플도 가득 구해왔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려나 봐요. 와, 진짜 청색 다리를 가진 청색 어떤 부분들 살펴볼까? 보통 이게 해서 궁금하네요. 일단 청새꽃게 암컷이고요. 이 청새꽃게 암컷을 이제 생식소를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생식소의 숙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청새꽃게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면은 암컷과 수컷을 따로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한 후에 길이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각장이나 각폭 그리고 무게들을 측정을 하고 있고요. 측정된 꽃게는 가지고 와서 생식소를 분리를 시켜서 생식소 무게를 따로 측정을 할 거고, 45.03. 사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이제 기후 변화라고 해서 새로운 종이 들어오면은 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수산 자원 관리를 위한 밑바탕에 대한 연구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산란기는 어떻게 되는지, 얘네들이 정말 제주 연안에 와서 산란을 하는지 이런 기초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어떻게, 왜 제주에 왔는지,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갈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박사님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네요. 이제 저렇게 색을 구분해가지고 뭐 개의 나이라든지 알의 성숙 정도를 이제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굉장히 세밀하게 조사를 네,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노고를 몰랐습니다. 아니, 앞으로 더 맛있게 먹으면 되죠.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제주 바다로 직접 나온 거예요. 네. 시장이 아니고 바다로 네. 나오셨네요. 장비들까지 가득 싣고 지금 뭐 통발 같은 거 이렇게 꺼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여긴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걸까요? 저희 이제 청새꽃게에 대해서 이제 어획 시험 조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촌하고 이제 신양, 지금 이곳은 신양이고요. 6개 정도 이제 통발을 놓고 내일 아침 9시까지니까 12시간 넘게 개가 얼마나 잡히는지 그 조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오늘 이거는 몇 번째 해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 조사가 지금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지역 첫 조사다 보니까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사 방법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와서. 긴장되시겠다. 이제 직접 가시는 거니까 바다로. 네. 와, 과연 우리 연구원분들이 그러니까요. 잡는 얼마나 저 통발에 꽃게가 잡히게 될지 궁금한데요. 많이 들어오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어획 시험의 수온하고 염분 정도는 기록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개 잡을 때에 대한 그때 당시 수온. 제주 동부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이 나타났고, 낮에는 이제 모래바닥 부분에서 이제 서식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먹이를 찾아서 이제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그런 종이다 보니까 동부 해역이 아주 그거에 잘 맞는 환경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에 이렇게 통발을 네, 그렇습니다. 던지네요. 네. 와, 이제 하루가 지난 것 네. 같아요. 다음 날이 된 것 같은데. 자,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두근두근. 물이 쫙 들어왔어요. 떨리네요. 얼마나 했을까? 오, 제법 묵직해 보이는데요? 있네요. 아우, 좀 작은 사이즈, 것 같은데. 좀 작긴 하지만 그래도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장에서 있는 샘플들보다 좀 작은 개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대체로 좀 작네, 걔가. 이런 작은 개체들도 다 연구에 필요한가요? 아, 맞습니다. 이제 청새꽃게에 대한 개체의 체장 조성이 다양할수록 되게 좋고요. 개에 대한 연령을 보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성숙 체장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정할 때 로우 데이터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체장별로 있는 것들이. 신양에서 잡힌 꽃게들. 네. 자, 또 기대해 봅니다. 두근두근. 뭔가 가볍게 있을까? 들어오시는 것 근데 같은데. 뭔가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이죠. 아하. 여기서 없는 모양이네요. 오, 통발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네요. 아, 여기는 대부분 없었나 봐요. 그렇죠. 안 나와서 여기는 정리하고 오늘은 일단
네, 마무리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5조까지는. 아, 이 바다에서는 잡히지 않았으면 아쉬울 것 같은데 연구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성에 대한 경제성,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와 이제 어획 시험 조사를 통해서 이제 생태 기초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자원량 추정이라든가 아니면 청색꽃게에 대한 생활사 연구 등을 이제 연구할 계획입니다. 와, 오늘 이 아열대 수산연구소 연구원들의 현생을 또 따라가 보니까 제주 바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들었던 것보다 더욱더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이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적응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동물이나 식물도 어떻겠습니까? 사실 원래 생태계는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이제 좀 균형을 맞춰가면서 변화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너무 이 변화 속도가 빨라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주 바다를 하루하루 잘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연구하는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제주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냥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제주 바다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거창한 일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뭐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좀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KBS 뉴스 열심히 보시면서 날씨 소식, 기후 변화 잘 챙기시고, 네. 예, 그리고 좀 일상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좀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제주 바다를 좀 훼손시키는 그런 일회용품이나 네. 이런 좀 쓰레기를 이제 만들지 않는 것. 사실 이런 작은 실천부터가 큰 변화로 가는 소중한 발걸음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식탁 위에 올라오는 물고기들만 맛있게 먹을 게 아니라 바다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아열대 연구소 분들의 아주 뜨거웠던 현생을 봤는데요. 네. 아, 오늘 한 줄 평.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변하는 제주 바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 연구소에 연구원분들이 있기에 우리 제주 바다의 수산업도 또 우리의 네. 식탁도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게 한 줄이에요? 두 줄인가요? 꽤 기네요, 한 줄 평이. 네. 뭔가 아쉬움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제가 항상 이렇게 네. 가볍게 준비하는 건요. 항상 박사님의 네, 한 줄 그죠. 평이 우리 현생 리뷰를 빛나게 했기 네. 때문인데 네. 오늘은 좀 한 줄 평 특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요. 저희 오늘 몇 회째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오늘 13회째인데 아, 13회입니까? 예,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부터의 현생 리뷰는 새 MC가 꾸려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전 너무 눈부셔서.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네, 더 현생 리뷰를 잘 끌어갈 네. 새로운 MC들과 현생 리뷰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 한 줄 평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오늘 그 바다와 그리고 이 마지막 현생 리뷰 섞어서 중의적 표현으로 해보겠습니다. See you again. 오, C가 이제 바다 바다? C로 해서 이제 바다에서 살던 우리 어종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또 See you again. 그리고 우리 둘이 언젠간 또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다짐을 새기면서 See you again으로 오늘 한 줄 평을 남겨봅니다. 두 네. 번째 뜻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렇습니까? 네. 정말 박사님과 함께하는 현생 리뷰를 네. 하면서 이렇게 곳곳에서 현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현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See you again. 그리고 We'll be back.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대한 가치를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수산 자원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우리 연구진들이 이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역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께서 박사님께 바다란 뭐 와, 바다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풍경 안에서 변하는 흐름을 이제 찾고 연구해 나가는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